안녕하세요. C채널 스페셜 진행을 맡은 이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혹시 몇 세인지 알고들 계신가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9세, 여성의 경우에는 85.6세로 남녀 평균을 따져보니까요. 82.7세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3, 4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는데 꽤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나라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좀 놀랍습니다. 한국의 경우 70세가 채 안 되는 수치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10년 넘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더군다나 암과의 동거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암을 경험한 환자가 우리나라의 경우 200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세계적인 암 권위자이신 김희신 박사님을 모시고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암이란 무엇인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여 분 짧으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평균 수명이 최근에는 더 늘어가지고 한국 사람은 한 90까지 됩니다. 90.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은 한 78세 정도. 잘해봐야 한 80, 한 10년 정도 미국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건강 수명은 대개 지금까지 73세, 75세, 한 5년 정도 미국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다가 이제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65세, 지금 기껏 길어봐야 70세. 그러니까는 한 20여 년간을 병으로 시달리다가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 뭐 이런 이제 정치가들이 주로 평균 수명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다, 잘 살게 만들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건강 수명이 이게 올라가야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치 못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에 큰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120년 이상을 현재 절대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특히 또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치 못하게 오래 사는 건 남 짐만 되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건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강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늘 육체만 생각하는데 우리 몸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다른 동물하고 달리 그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뭐가 제일 좋으냐? 저는 자신 있게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오면은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찬송. 이 찬송을 많이 하면은 우리 몸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목 근육부터 폐 근육까지 운동을 하니까 폐활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폐활량이 커지다 보니까 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산소가 많으면은 우리 몸의 모든 그 세포 조직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환기 계통이 건강해지고 또 따라서
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그 편안한 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소위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증가돼요. 이게 증가되니까 더 행복감도 느끼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이게 적게 나오니까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이 훨씬 적게 돼 있어요. 이 뇌에서 이 12가지 큰 중추신경이 나오는데 그중에 10번째 신경이 이제 베이거스 너브라고 영어로는 그러고 미주신경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러는데 그것이 가닥을 쳐가지고 위장에 들어붙어가지고 그 위장의 연동운동,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갈고 삭고 그다음에 흡수, 장에서 흡수되는데 그 10번째 신경이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은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 소화기 계통이 튼튼하게 돼 있어요. 육체를 튼튼하게 하려면 자동차 잘 굴러가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잘 들어가야 되는 잘 먹고 잘 마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할 때에 이 마음이 불안하면 이 흡수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 좋은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 말짱 헛거예요. 또 반면에 거꾸로 나쁜 음식을 먹어도 아주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먹으면 이 우리 몸이 그 나쁜 것은 흡수 않고 좋은 것만 골라서 흡수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 몸은 신비스럽게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지 그 우리 몸의 그 구조를 보면은 그 세포가 한 10조 개 있는데 그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이제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유전자 물질이 있어요. 한 우리 몸에 한 2만 개 내지 3만 개 유전자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을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지령을 내려요. 그게 어떻게 지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쇠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유전자를 누가 조정하느냐? 물론 본인이 조정할 것 같지만 본인이야 항상 자기 마음에 들게 조정을 하고 싶어 하겠지. 그러나 아직도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우리 같이 연구하는 사람 보면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야. 병의 80%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도와주는 건 10%, 약이 도와주는 건 한 10%. 이 안 믿는 사람은 이 80%를 팔자소관이라고 그래요. 팔자소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의사들이 약을 줄 때 이 약이 이 사람한테 들을까 안 들을까를 알고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약도 반절 이상 듣는 약이 없어요. 암에 쓰는 약은 제일로 첫 번째 약이 되게 한 30%뿐이 안 들어요. 2차 약 한 10%, 실험약은 1%가 들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 안에 들어가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병을 못 고치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몰라요. 암이란 것은 세포가 계속 분화하고 증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 거니? 남자의 정충이 수만 개가 헤엄을 쳐가지고 그중에 가장 빠른 거 하나가 여자에게서 나오는 난자하고 딱 결합을 하면은 이게 각각 한 세포인데 둘이 붙어가지고 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 근데 이것이 그 안에 생기자마자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분화하면서 계속 증식해. 근데 거기서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치아가 되고 다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걸 연구해 보면 이게 이제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
또 그 증식에 필요한 각종 요인을 지금은 많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실험에도 그 세포를 집어넣어 가지고 증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해도 그것이 20살, 25살 되면 딱 스탑해. 여러분이 스탑 안 하면 어떻게 됐어? 자이언트가 돼버릴 거 아니야. 여러분이 팔을 이렇게 펼치면 이쪽 손끝에서 이쪽 그 거리가 우리 키하고 비슷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신기하잖아요. 또 이쪽 팔하고 이쪽 팔하고 거의 같아요. 틀린 사람은 1cm 이하 차이예요. 세계 어느 우리 몸에 있는 온도는 36도 5부예요. 인류가 생긴 이래 변동이 없어요. 북극에 사나 남쪽에 사나 우리 몸의 체온은 똑같아. 그리고 이제 그 유전자 그가 이제 DNA라고 하는데 그 성분을 보면은 4개 염기가 30억 쌍으로 이렇게 꼬아배기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절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요새 젊은 여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얘기예요. 절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부부간에 살아도 완전히 남남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더군다나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고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타고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르다는 걸 오히려 좋아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익한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몸속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또 암을 억제하는 것도 다 있어요.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식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그것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그것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야. 이게 왜 깨지냐? 그것을 연구를 계속 하죠. 그래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죽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죽이는 방법으로 40대부터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통계는 60살만 되면 대개 병이 4가지 내지 5가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70대 되면 뭐 80대 되면 한 10가지가 생겨요. 병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최근의 책들을 보면 70, 80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 부검을 해봤더니 80 넘은 사람 치고 암이 없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모르고 있었지. 그리고 치매도 종류가 한 30가지 되는데 치매도 없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70, 80 되면 건강검진도 필요 없고 진단 그거 받아봐야 치료할 것도 없다. 그냥 80 넘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게 해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일리는 있기는 있어. 왜냐하면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는 것이 좋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책은 동경대학 교수가 쓴 건데 그 사람은 암을 다루는 전문 의사야. 자기가 4,000명 자기가 치료한 환자를 돌이켜서 보니까 자기가 치료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더 빨리 죽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죽었다. 그러니까 그 책 제목도 47가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그게 책 제목이에요. 곤도 마코트라는 동경대학 교수가 쓴 거예요. 그런 책을 제가 다 읽어보면은 일리는 있어. 그러나 굉장히 그건 이제 너무 속단적인 결론. 왜냐하면 같은 80세라도 기저질환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빌비되는 사람한테 독한 항암제, 뭐 방사선 쪼인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그건 맞지가 않는 얘기지. 그러나 이제
80세라도 아무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이 생겨서 그 암을 치료하면은 그래도 한 10년, 20년 고통스럽지 않게 또 이제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은 그 암이 퍼지면 결국은 여기저기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 내버려 두자 하는 것은 좀 곤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병은 반드시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전문가. 한국 사람이 왜 치료가 세계에서 제일로 안 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로 첫 번째는 의사 말을 안 들어. 이게 전문가 말을 한국 사람은 안 들어.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다녀. 그러니까 이건 수술을 하지 말고 약으로 합시다 하면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는 사람한테 찾아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를 안 돼.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으로는 세계에서 최고야. 대학 나온 숫자도 제일로 많고. 그런데 이상스럽게 건강 문제하고 정치 문제는 국민학교 나온 사람만도 못해. 전부 다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게 왜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의사, 병원, 저 개인의 믿음이 없어.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생리를 잘 몰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아무리 잘해도 다른 80%가 작동을 안 하면 절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생각을 하면은 제주도 있는 사람이 왜 서울에 와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생각해보면 3분 동안 어떻게 진단 치료를 다 결정을 해. 오히려 시골에 가면 의사들이 1시간 이상씩 다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저한테 미국에 와서 신세를 진 암 환자가 한국계 암 환자가 한 1,000명이 되는데 제가 돌이켜봐도 단 한 사람도 미국 와서 도움됐다는 사람 생각이 안 나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에 왔다는 자체가 우선 불편해. 친구도 없지, 가족도 없지. 그다음 먹고 마시는 것은 완전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 상태와 연관이 돼 있는데 먹는 것 자체도 서양 음식이 맞지도 않지. 주위에 기분 좋을 수가 없지. 말도 안 통하지. 어떻게 좋아? 단지 이름난 의사, 이름난 병원,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10%. 그게 어떻게 그 환자를 고치겠어요? 이게 결국은 다 돌아가셨는데, 묘하게 이제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이 암 또 일반 병에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해도 우리 몸에 신비한 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가령 이제 한 10년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돈이 떨어져서 아니면 지쳐가지고 암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도 쓰다 쓸 게 없는 거에 이제 약도 다 쓰고 그게 포기하라고 뇌까지 막 퍼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또 이제 포기해가지고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좋은 집을 하나 사가지고 태평양을 보면서 한 6개월 있다가 죽겠다. 또 우리 병원에서도 한 6개월 안에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죽지를 않는 거야. 죽고 싶은데 죽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서 다시 조사해 보면 암이 없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암은 그대로 있는데 그 죽기를 작정했을 때부터 암이 활동을 않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저는 수십 사람을 봤어. 지금도 많이 살아계셔. 30년 이상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 암 잔뜩 뇌 속에 이런 데 잔뜩 가지고도 그 왜 그러냐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적인 같은 것이
우리 몸속에는 항상 벌어져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냐?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죽기가 억울한 사람들은 절대 안 생겨요. 그런 거. 마음을 편하게 가진 사람, 다 포기한 사람에게서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굉장히 정신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옛날부터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또 이제 우리 생각이 우리 몸을 만든다. 이런 뭐 소크라테스부터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과학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 또 암 환자 아니래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평소에 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비교적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 치고 이 암 또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는 사람 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55년째 사는데 한국 사람은 정반대야. 암 진단을 하면서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누가 있든 말든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땅을 치고 울고 야단이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왜 그럴까? 그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은 이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누구나 죽어야 되고 또 죽은 뒤에 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걸 딱 믿기 때문에 소위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미국 사람들은 죽은 뒤에 장례식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걸 왜 하냐. 죽기 전에 장례식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이제 천국 환송 잔치라는 걸 해. 그러니까 벌써 암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잔치를 요청을 해. 그러면 가족, 친구 다 모여가지고 하루 동안을 잔치를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유언, 또 뭐 즐기던 무슨 뭐 운동, 뭐 음악, 뭐든지 하루 종일 즐기고. 그리고 대개는 한 달 안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는 돌아가면은 그냥 화장해서 다 버려버리는 거야. 가족들이. 뭐 무덤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 요란스러운 화환, 또 술, 잔치, 파티,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고쳐야 돼. 그건. 살았을 때 천국 환송 잔치를 해야 돼요. 하여간 이 건강은 반드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하고 그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된 생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 거기서 스트레스가 벌어지고 이게 스트레스는 적당히 받으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늙어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지 몸이 자극이 돼서 활력을 찾아. 그러니까는 옆에서 마누라 잔소리, 남편 잔소리도 굉장히 그게 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차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러니까 잔소리도 그걸 활력제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우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피곤치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즐겁고 감사하고 그 기쁘게 이게 살아라.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병에 걸려도 훨씬 치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도 잘만 관리하면 괜찮은 건데 그게 참 어렵구나. 결국엔 그러면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나 싶은데 맞나요, 박사님? 맞습니다. 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고쳐도 나는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겠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생각. 다른 사람이 다 못 고친다고 해서 또 내가 꼭 못 고치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지고 그렇게 변화무쌍하니까 네. 1%뿐이
안 듣는 그 실험약을 우리가 쓸 때도 미국 사람한테 설명하면은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나는 살았다 그런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30%가 듣는다 해도 고개를 팍 쓰고 괜히 왔네. 돈만 없게 생겼네. 이렇게 한국 사람은. 예. 그러니까는 생각을 우선 자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 네.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면 돼.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 싸구려 물감을 사서 그리면은 마르기 전에 끝을 내야 되니까 금요일 날 저녁 먹고 그림을 시작해서 주일날 아침 교회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서서 물만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몸에서 활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는 그러니까- 것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암 걸리신 분들은 네.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을 것이냐, 누구는 채식을 먹어야 된다, 누구는 육식을 해야 된다,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나 생각하세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암이라든지 또 치료가 우리 몸을 파괴해. 특히나 이제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을 파괴해. 단백질이 마치 빌딩의 기둥이나 마찬가지. 기둥이 무너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걸 섭취를 반드시 해야 돼. 또 이제 병이 없는 사람도 늙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로 먼저 벌어지는 현상이 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기도 하고 근육 양이 확 줄어들어. 네.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대퇴골이 깨진다고. 그 대퇴골 안에 피는 찐득찐득해. 그게 나와가지고 혈전을 일으켜서 심장에 가든지 폐에 가든지 뇌에 가서 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늙어가는 사람일수록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돼. 근데 이제 단백질이 고기에 제일로 많아요. 이 고기인데 일반 그 소고기, 돼지고기는 그 심줄 안에 나쁜 기름이 많아. 근데 이 껍질에도 그 기름, 그게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그게 들어가면은 만성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만성 염증이 모든 병을 자극을 시켜. 네. 그러니까 재발도 할 수 있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지. 이게 제일로 나쁜 음식이 삼겹살이야. 이 세계에서 제일로 나쁜 음식을 제일로 많이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병이 많을 수밖에 없어. 네. 그 단백질을 저처럼 하면 돼. 저는 그 이제 달걀, 두부, 또 감자 이런 걸 왕창 쪄놔. 그랬다가 아침마다 아침을 저는 제일로 이제 많이 먹는데 물론 요거트, 낫또 이것은 우리 장에 아주 좋은 균을 증폭시키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먹고 그다음에 그 김에 싸가지고 달걀, 찐 감자, 뭐 두부 이걸 먹으면은 그게 아주 좋은 단백질이에요. 고기를 안 먹어도 그걸로 충분해. 네네. 고기는 우리는 1년에 한 번 생일 때 먹었어. 그래서 요새 한국 분들이 너무 고기를 좋아해지고 너무 많이 먹죠. 예. 너무 많이 먹으니까 세계에서 장암이 제일로 많이 생기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맞아요. 그 예. 순전히 그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고기가 나쁜 게 아니고 네. 먹는 방법이 나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고기는 흡수, 소화되는데 4시간 내지 6시간 걸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씹어야 돼. 네. 미국 사람처럼 2시간 이상 먹어야 돼. 오래 씹어가지고. 네. 씹기 싫은 사람은 난도질을 해가지고 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각종 이제 섬유질, 채소, 야채 이런 거하고 반드시 같이 먹어야 변비가 안 생겨요. 네. 그리고 흡수가 잘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옛날에는 장암이 미국이 제일로 많아서 지금은 그런 걸 알아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미국 사람은 고기가 주식이라도 그 먹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암이 적은 거예요. 네.
자, 박사님 오신다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을 해오셨는데 다 이 자리에 모실 수가 없어서 그분들의 사연을, 궁금증을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여성으로 지난 2020년 2월에 난소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표준 항암제 6회를 진행했는데 2020년 12월에 횡격막에 또 작은 암덩어리가 발견돼서 수술 후 항암 6회를 진행했고 표적 치료제, 즉 먹는 항암제를 1년간 복용 중입니다. 근데 2024년 5월에 간, 복막에 다발로 암이 다시 발생을 해서 또 항암 6차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 간의 암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복막에는 암이 조금 더 커진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전이로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난소암과 관련해서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는 올해로 50살이 된 중년의 여성입니다. 5년 전 남소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항암 12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로 전이가 돼서 흉수가 차서 흉수를 1리터 빼냈지만 계속 흉수가 조금씩 차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3주 전부터는 복수가 차서 흉수와 복수를 빼내는 배액관을 2개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난소암과 관련해서 이 난소암은 이제 유방암 또 자궁암 이게 전부 다 여성암인데 여성암은 한 70%가 주로 이 호르몬, 여성 호르몬과 관계 있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지금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을 제대로 몸에서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든지 애를 낳아도 모유를 안 먹인다. 이런 것들은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축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의 뼈, 뇌에 아주 중요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은 이런 암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성다운 사람들이 이런 여성암을 걸리는 거야. 반대로 이제 남성다운 사람이 난성암에 걸려요. 이게 여성 중에서도 남자처럼 성격 이런 사람은 여성암 잘 안 걸려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그 밸런스를 취하니까. 근데 이제 난소암은 진단을 우선 대부분 다 늦게 해. 왜냐하면 난소가 조그마한 기관인데 그게 골반 저 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커져서 뭐가 누르든지 뭐 복수가 차든지 뭐 이래야지 이게 알지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난소암은 진단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복강이 다 퍼져 있어. 사진에 안 보여도 복강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 5년 전 또 두 사람 다 5년 전 처음부터 이미 복강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강에 지금 퍼졌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퍼져 있는데 몰랐던 거지. 사진에 안 나왔던 거지. 그래서 그런데 치료를 하면 그 암 덩어리가 하나하나가 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매일 변해. 그러니까 치료를 주로 이제 가보플라틴이라는 거 텍스라는 약을 쓰는데 그 약을 쓰면 한 7, 80%가 반응을 해. 근데 나머지는 그걸 오히려 좋아서 더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을 써보면 약이나 또 방사선도 그래. 방사선 쏘이면 다 죽을 것 같지만 방사선을 또 좋아하는 암세포가 있어요. 더 잘 자라. 막 열로 지지는데도 그걸 가지고 더 좋아해. 아이고. 약도. 그러니까 암은 항상 왜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죽이려고 하면 더 악질적으로 변해. 그래서 지금 이 두 분 다 뭐 계속 치료를 받는데 그 결국은 환자는 체력이 유지돼야 계속 치료를 하는 거야. 그렇죠. 이 두 분 다도 이제 아마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렇게 항암제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약해져 있을 텐데 요새 이제 면역 치료란 걸 많이 해요. 암이 탁 생기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려고 그래. 공격을 못하게 그 암세포가 고리를 딱 그 면역 세포에다 걸어. 또 이제 반면에 그 면역 세포가 암세포가
까불지 못하도록 또 고리를 다 걸어. 양쪽에 고리가 있어요. 네. 그걸 다 차단하는 약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고리가 한두 개 같으면 좋은데 30개씩이나 있어요. 30개 각각 하나의 약이 다 나와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약은 5가지 이상 쓰면 사람이 죽어요.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보통 2개, 3개. 맥시멈 4개뿐이 못 써요. 이 다 부작용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골라 잡냐? 하나님만이 알아. 아무리 유명한 의사, 경험 많은 의사도 그 30개 중에 어떤 걸 차단시킬까 알 수가 없어. 네. 그야말로 하나님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80%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의사가 결정하는 의사가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네. 감기 절대 못 고쳐. 고혈압 절대 못 고쳐. 당뇨 절대 못 고쳐. 고치는 게 하나도 없어. 안과 앞에 있는 건 그냥 찌꺼기 긁어내는 거야. 뒤에 있는 생기는 건 모든 모세혈관병 절대 못 고쳐. 네.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의사는 도와주는 거야, 10%.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은 특히 이제 이 복수나 흉수가 자면은 숨쉬기가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빼가면서 거기다 약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물론 전문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뱃속에 생기는 암들을 요새 열 치료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도 보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깡통이 동그란 깡통이 있어. 네.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 그쵸. 그러다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에다 금방 떠. 네. 그러면 금방 나서 버려. 근데 우리 몸은 이제 보통 36도 5부야 정상이. 근데 42도하고 43도 사이에 열을 대면은 이게 그냥 면역 세포가 한 10배로 금방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러고도 그런 병균들이 자라지를 못해. 암 세포도 증식을 못해.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옛날부터 알아가지고 그걸 치료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그 온도를 그 42도, 43도를 계속 유지하는 기계가 없었어. 네. 최근 이제 전기공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기계를 많이 만들어내서 한국 회사도 많아요. 이게 그런 열 치료는 부작용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열 치료를 같이 배에다 대면서 항암 치료, 이런 면역 치료, 면역 치료는 항암 치료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어요. 네. 이제 그걸로 해서 결과를 봐야 돼. 네. 그러면은 아마 훨씬 좋아질 거야. 그러나 네. 무엇보다도 지금 뭐 흉수, 복수 이건 뭐 이 난소암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 놀랄 놀자가 아니야. 5년이 됐어도 이렇게 네. 해가지고 30년, 40년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유, 예, 희망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은요, 올해 35살 된 여성입니다. 지난 2022년 2기 위암을 진단받고 수술로 60%의 위를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8차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소장에 전이가 됐다는 소견을 들었고 위에서 전이된 것으로 추측한다고는 하는데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 대신 자연 치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치료를 앞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암은 우리가 주로 이제 사진으로만 봐서 뭐 조기다, 말기다 해서 그 1기다, 4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기, 특히 우연히 발견한 암을 수술로 딱 자르면 완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보니까 6개월 있다 여기저기 퍼지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1cm 그렇게 작은 암덩어리 안에 1조 개 이상 세포가 있는 거야. 1조 개 이상. 그것들이 계속 분할하고 증식하고 퍼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에 빙빙 돌아.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나쁜 암들은 처음부터 대부분 다
아무리 작은 암이라도 몸에 다 퍼지고 있는 거야. 네. 퍼지고 있는 암들은 뭐 임파선에 가서 들어붙으면 임파선처럼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암도 나쁜 암이 하나야. 그러니까 60% 위를 절제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지금 전이가 된 거야. 네. 아마 처음부터 전이가 돼 있었을 거야. 그게 이제 몰랐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네. 치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를 하면은 그 암세포가 다 듣는 게 아니야. 어떤 세포는 그 치료를 받아서 죽기도 하고 약화되는데 어떤 세포는 치료를 좋아해가지고 더 잘 자란다니까. 더 잘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야. 그저 계속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일어남에는 특히 그 위장계통암은 다른 폐암 뭐 이런 유방암 이런 거에 비해서 약이 적어요. 네. 폐암 이런 유방암은 약이 많아요. 근데 이 위장계통암들은 열치료 네. 를 같이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 난소암, 이 암에서 나오는 특별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검사로 해보면 이제 난소암은 CA125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를 보고 이게 얼만큼 암이 진전되고 얼만큼 악성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두 분 물어보시는데 그 수치가 여기에 적혀지지 않은데 그 수치를 조정해야 돼. 그 수치가 정상일 때까지는 계속 치료해야 돼. 네. 이 치료는 결국은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마셔야 돼.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마시고 잘 자야 돼. 근데 그러려면은 계속 얘기지만 마음이 편해야 돼. 네. 어떻게 마음을 편하냐? 이런 못 고치는 거, 더군다나 의사들이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약을 의사가 선택할 때도 의사가 알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의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 네. 이게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자기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하나님이 이 사람 죽게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데 고쳐달라고 해보세요. 그거 절대 고쳐지지 않지. 네. 그러나 이 의사가 약을 선택하고 이럴 때 나에게 맞는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네. 그 다음에 그게 고쳐지냐 안 고쳐지는 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요. 네. 그 뜻에 맞게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합당하게. 네.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아까 그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의 기도 문구를 하나 본 게 있거든요. 예.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제가 신실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십시오. 그 말이 그렇죠. 맞는 것 같네요. 예. 시간이 너무 지나갔고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계속 강조는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지만은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고 우리가 또 반드시 병들게 돼 있으니까 이게 완전하게 건강하게 산다는 건 극히 힘든 일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벌써 60대면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또 위장병, 한국 사람은 위장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근심 걱정을 하면 위에서 산이 많이 나와. 이 산이 위를 식도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네. 그리고 병든 그 조직에 세균이 들어가면 그게 암이 돼. 힐리코박터라는 게 들어가면 위암이 돼. 또 그거 산이 저 장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좋은 유익된 장균을 죽이면은 몸 전체가 또 약해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중에 계속 문제지. 그러니까 우선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네. 그 성경에 신약에 거의 400번 정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건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야. 맡겨버려야 돼. 근심 네. 걱정을 다 맡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도 다 주께 맡겨라. 누가복음 또 12장 22절에도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맡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병은 전문가 의사한테,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잘 먹고 마시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겨. 이렇게 하는 생활. 그리고 이제 의사 말을 물론 잘 들으면서 그 환자들은 이제 영양식을 주로 해야지만 건강한 사람은 건강 식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이제 운동, 그리고 나쁘다는 걸 절대 하면 안 되지. 담배 피지 마라 하면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삼겹살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고, 이렇게 따르면서 계속 그 자기 자신을 분수에 맞게 대부분 이 근심 걱정이 쓰잘데기 없는 욕심, 상대적인 이 비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부자 부러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하여간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는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 네. 우리 생각, 마음, 영혼, 또 대인관계. 그리고 자꾸 그 어디가 불편하고 이러면 가까운 사람 또 교회 사람들한테 자꾸 광고를 해야 돼.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를 해달라. 네. 이 중보 기도가 과학적으로 최근에 증명이 됐어. 유익하다는 게.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진짜 막 그 교회 광고판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게 뭐 아주 대서특필해. 네. 근데 한국 목사님도 제발 내가 여기서 치료받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병은 의사에게,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는 중보 기도를 네. 예, 이렇게 살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강해 주신 김유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